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써져 있는 8자리 수험번호 예시와 이름 예시를 가지고 저장부터 먼저 하시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엑셀 새롭게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옵션 더보기, 찾아보기, 내 PC 문서라는 곳에서부터 먼저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되고, 여기 ITQ 폴더 들어가셔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시로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도 아까 전에 봤던 예시로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장하셨더라면 수용자 유의사항 밑에 있는 답안 작성 요령들은 한번 쭉 읽어보실 때 제가 순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지휘사항에 써져 있지 않은 거라도 진행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하실 작업은 왼쪽 상단에 있는 걸 전체 선택 버튼 눌러서 굴림의 11포인트까지 먼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글꼴 같은 거 바꿔주시면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열, 그러니까 알파벳 A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면 A 열너비라고 있고요. 열너비 숫자는 1로 무조건 규칙상 바꿔주셔야 됩니다. 밑에는 시트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좀 진행해 놓고 엔터로 빠져나오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트는 제2작업,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트는 제3작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원래는 제4작업까지 있지만 차트를 만들고 나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작업부터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240점 분량인 이제 값 작성이나 계산 같은 것들을 진행해 볼 겁니다. 저는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부터 먼저 하라고 하냐면, 실제로 도형이 들어가거나 결제란이 들어가야 되는 이 1, 2, 3번을 살짝만 밑으로 내려서 좀 더 좀 펌퍼짐하게 크게, 너무 작으면 좀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살짝만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글자는 그런 B4셀부터 상품 코드부터 먼저 적어 주시는 거죠. 뭐 쭉 적으시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첫 번째 거 친 다음에 이제 Alt 엔터 그거 눌러 주시면 되고, 아니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그냥 정렬 같은 것들은 나중에 하시고 병합하면서도 글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절대 안 적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절대 적지 않아요. 네, 적지 않을 거니까 나머지만 좀 글자만 입력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필요 없이 글자만 좀 적으셨더라면 일단 병합부터 먼저 할 건데, 이렇게 세 칸 정도는 이제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병합을 미리미리 좀 하시면은 네, 아마 여러분들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정도 네, 병합 같은 거 해주시고, 나머지 건 다 똑같죠.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병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컨트롤 Z를 눌러야 됩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보통 테두리 쪽에서 대각선 같은 것들을 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죠.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글자가 좀 잘린 것들은 그 사이에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 좀 늘려주시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이런 친구들은 좀 이렇게 반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또 원상복귀 해도 됩니다. 다시 줄여도 되겠네요, 그러면.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내려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부터 좀 꾸며보도록 할 텐데, 정렬부터 먼저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먼저 다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잡아줘야 되는 것들은 항상 또 제가 또 가운데 정렬을 많이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함수들은 좀 치면서 알아야 돼요. 순위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방송 요일은 문자로 나올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오른쪽 정렬이지만 얘네들은 또 뭔가 이제 가운데 정렬 쪽일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량이니까 숫자니까, 그리고 방송일 이런 것들 다 네, 가운데 정렬,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오른쪽 정렬이죠. 나머지 3번, 4번은 다 오른쪽 정렬로 가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병합 파운드 맞추면 안 되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까지 하시는데,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목 배지라는 도형을 이제 B1부터 해가지고 G3 반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배지. 굉장히 유명한 도형이고요. Alt 눌렀을 때 쭉 가게끔, Alt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그냥 드래그 하죠. 드래그해서 G3까지 가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보통 이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으로 줄 건데, 그 전에 이제 윤곽선부터 검정색 해주시고, 이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 쪽에 있죠.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 이거죠. 네, 이걸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채우기 어차피 노란색으로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채우기도 노란색으로 해놓고 나서 글자 적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홈쇼핑 방송 상품 판매 현황, 이 글자들을 다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굴림의 24 검정 굵게까지 갈게요. 굴림의 24 검정 굵게까지. 네, 뭐 가운데 정렬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고, 가운데 정렬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의 셀에 결자를 작성하는 건데 전혀 이제 상관없는 부분에다가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이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결, Alt 엔터, 제까지. 그래, 얘네 둘은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살짝 줄여가지고 칸 정도 만들어 놓고, 이 친구는 좀 줄이고 이 친구는 좀 늘리고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좋죠. 보시면 이제 담당, 팀장, 대표.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좀 해주셔야 되고,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면 컨트롤 C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메뉴 중에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여서 이렇게 진행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복사되어 있는 걸 끄기 위해서는 ESC 버튼, 그리고 관련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서 원래 원본 데이터를 좀 지워줘야 됩니다. 네,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이제 그 비사, 여기는 사실 주황색 지역이라서 무조건 이렇게랑 이렇게랑 이렇게죠. 그래서 무조건 주황색. 자,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글자색이 아니라, 네, 이건 가만히 냅두고 주황색으로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좀 밑에 보시면은 유효성 검사 규칙 H14셀에다가 상품명을 유효성 검사 규칙 목록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죠. 데이터 가시면은 이렇게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고 있고요. 모든 값을 목록으로, 이 원본은 상품명을 가지고서는 이제 여기다 나타나게끔 해주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확인 눌러서 첫 번째 데이터 물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뭔가 주황색 같이 않아 보이시면은 뭐 잘못한 거니까 다시 한번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황 맞죠? 네, 제가 잘못한 거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셀 서식 H5부터 H12면은 여기거든요.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컨트롤 1 눌러서 표시 형식에서 이제 천단위 구분교랑 원자까지 붙여주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천단위 구분교 너무 쉽죠? 샵, 콤마, 샵, 0 뒤에 원자까지 붙이는 걸로 여러분들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호부터 20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분류라고 이름 정의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류라고만 쓰면은 게임 완료가 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 항상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자꾸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이 2000개 이상이다.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자, 여기 보니까는 판매 수량이 20개 어디 있죠? 네. 판매 수량에 대해서 2000 이상인 걸로 하라고 나와 있었죠. 그럼 판매 수량에 대한 이제 맨 앞에 부분을 좀 찍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4번 두 번 눌러서 밑으로 내려오게끔, 그래서 200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시면 되고, 파랑이 굵게로 가겠습니다. 서식 색깔은 파랑, 굵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죠. 확인.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것들은 좀 더블 클릭으로 좀 알아서 좀 잘 좀 조절해 주셔서 딱 알맞게 좀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늘려도 괜찮아. 좀 늘려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네, 냅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도 아직 미미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건부 서식까지 다 하고 다 했어도 조금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전체적인 느낌으로 뭐를 먼저 많이 하시는 게 좋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테두리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좋거든요.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해도 된다라고 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콤마 찍지는 않아도 보통 숫자들은 좀 콤마를 찍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숫자 쪽에서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 같은 거 좀 해주시고, 안 돼 있으면 그거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테두리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일단 함수부터 먼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랭크 EQ 해가지고 판매 수량 순위 구하도록 할게요. 랭크 EQ 하나 찍어주고 전체 범위 잡아줘서 묶어주고 내림차수는 0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랭크 EQ 함수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너무 쉽게 나올 거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여기가 세 가지인데 잠깐 모습 좀 볼게요. 여기까지만 내리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만 내리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주랑 위크데이 있어서 방송에 대한 요일 구하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위크데이까지만 좀 치시게 되면
방송 일에 대해서 숫자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추주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추주 일요일부터 시작하거든. 일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 월, 화 이렇게 뜨시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함수 쓰는 거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네,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주는 if랑 달리 그냥 이거면 이거다 계속 나열하는 함수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방송 요일은 이런 식으로 또 마무리가 될 수가 있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방용품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해가지고 D 에버리지와 라운드를 쓰는 건데 보통 여기죠. 네, D 에버리지부터 먼저 써볼게요. 앞에 D자가 붙었으니까 전체 범위. 콤마 제목은 판매 수량의 평균이니까 판매 수량 쪽. 그 다음에 주방용품은 항상 묶여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여기 보시니까는 반올림에서 얘랑 같이 지금 보니까 네 10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좀 반올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엔터 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싶으실 수도 있는 게 잘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지금 235.56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몇의 자리에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맞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지우고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근데 소수점 한 자리잖아요. 그쵸? 이걸 우리가 이제 콤마로 보면 안 된다라는 실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0으로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숫자들이 이렇게 첨단의 구분기호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계정 상품 개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쉽죠. 왜냐면은 우리가 카운트 if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품명 아니죠? 이제 건강과정이니까 네, 이렇게 좀 해놓고 개자도 좀 붙이래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개다, 몇 개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이름을 분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쫙 잡아주시고 분류 쪽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건강가전이라고 해서 개수 알아볼 거고요. 뒤에다가 개자만 붙여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세 개라고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개자 붙이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웬만하면은 그냥 좀 그 위에 있던 거랑 비슷하게 라인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토대로 요걸 해야 되는데 그건 이따가 하고 위에 거부터 먼저 하죠. D 맥스, 그냥 맥스만 쓰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러면 엄청나게 쉬운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냥 최대 판매세량 숫자거든요. 그래서 몇 개나 팔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한 거였고요. 방송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H14셀에 입력되어 있는 걸 가지고 방송일은 언제인지를 뽑아줄 거라 이렇게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업이었죠? 네, 브이로그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방송일, 상품명에 대해서 무선 주전자다, 콤마,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아줘야 되죠. 꽉 차게끔 잡아주시고, 콤마, 두 번째 했으니까 방송일 아무거나 찍으시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그 0 또는 1, 하나, 둘, 셋이니까 3으로, 네, 0 또는 1, 그리고 뭔가 이제 숫자들을 좀 넣어가지고 뭐 이제 열번호 같은 것들이 표시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false로 정확히 일치를 시켜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방송일이 발이 나오지 않는다면 컨트롤 1 누르셔서 여기 날짜를 돌려주시면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무선 주전자 2월 8일 맞게끔 해주시면 되고 아까 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때 LED 마스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네,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또 뭘 찍었냐면 여길 찍어버렸어요. 그쵸?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바뀔 때마다 모습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하나씩 여기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또 엑셀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제서야 다 했으면 모든 테두리. 근데 보통은 이제 모든 테두리 말고도 양 겉에나 이제 안에다가 검은색 테두리도 하죠. 네, 붉은 바깥쪽 테두리와 이렇게만 잡아주고 이렇게까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색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를 붉은 바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40점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숫자들을 긁어서 조금 내려요.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네. 좀 늘려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잡아주시거나. 이것도 저에 대한 루틴이니까 가볍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 작업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찾기는 고급 필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1작업에 있는 B사부터 H12,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1작업에 있는 B사부터 H12까지를 복사를 해야 됩니다. 복사를 하고 나서 제2작업에서 B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땡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목표 찾기를 할 건데, 목표 찾기 자체는 좀 쉬운데 일단 함수를 또 한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B11부터 G11셀까지 셀 병합 할게요. B11부터 G11까지 셀 병합, 가운데 맞춤까지 해서 판매 수량, 단위계, 전체 평균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나와 있었고요. H11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판매 수량의 전체를 에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체 평균을 좀 구해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테두리까지 좀 해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테두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모든 테두리 요거 하나만 좀 해주시면 돼요. 물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오면 하시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게 1806인데 얘가 1900이 되고 싶을 때 무선 주전자의 판매 수량,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궁금한 거죠. 커서 위치는 상관없고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 목표가 찾기를 가서 얘를 지울게요. 문제에 나오는 순서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얘가 달러기는 신경 끄시고 1900이 되고 싶을 때 무선 주전자의 판매 수량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다. 이럴 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한 얘가 또 이제 파란 색깔 빛깔 나면서 또 바뀌게 됩니다. 중간중간 저장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고급 필터는 이제 이렇게 주방용 분류가 주방용품 아닌 거 하나, 방송일이 2025년 1월 20일 이후다. 해당일 포함이면 이상 이하 그거겠죠. 어쨌든 B14셀부터 쓸 건데 지금 필요한 제목이 분류랑 방송일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복사해서 B14셀에다가 할 거고요. 이 밑에 분류는 주방용품이 아닌 거. 저걸 보셔야 돼요. 저 요 기호를 꼭 보셔야 됩니다. 방송일은 2025년 1월 20일 이후인데 해당일 포함이니까 이렇게 2025년 1월 2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다면 이것도 뭐 그냥 모든 테두리 같은 거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결과 위치는 B18셀부터 상품 코드, 진행자, 상품명 최종 가격, 상품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자, 상품명 최종 가격까지 얘네들만 그런 걸로 보고 싶다는 거죠. 제목으로서 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세팅이 좀 끝났으니까 이 상태 그대로 전체 범위 선택. 맨 밑에 줄 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서 고급 눌러주시면 여기까지 깜빡일 거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조건 범위는 내가 적은 조건 이렇게 4개, 복사 위치는 제목으로만 진행해 주시면 밑에 확 나오게 되면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 친구도 좀 찝찝하니까 뭐 굵은 바깥쪽이나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좀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만 잘 나오면은 얘네들은 알아서 이제 정답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목표 찾기랑 그다음에 고급 필터까지 갔고요. 참고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모으면서 이제 엔드라고 판단을 하셔서 조건을 1번이랑 2번이랑 이제 같은 줄에 적어야 된다. 이것도 좀 신경 써 주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렬과 부분합을 위해서 또 한번 B사부터 H12 복사해서 B셀에 모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B사부터 H12 제3작업에 B2셀부터 붙여넣을 거고 요거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땡겨서 진행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로 이제 정렬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데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은 분류를 가지고 지금부터 내림차순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분류 찍어주고 데이터에 내림차순, 제목을 찍고 내림차순 하시면 이런 식으로 주방, 뷰티, 건강 이렇게 주방, 뷰티, 건강 나오게 되고요. 커서 아무 때나 올려놓으신 상태로 데이터 탭 맨 오른쪽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잡히면서 그룹할 항목은 내가 아까 전에 정렬했던 걸로 나와야 되니까 분류 쪽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이제 상품명의 개수를 먼저 구해달래요. 그래서 합계가 아니라 개수고 체크는 얘가 아니라 상품명의 개수로서 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판매 수량의 평균이죠. 네, 평균은 평균인데 판매 수량의 평균으로 체크박스 바꿔주시고 두 번째 부분합할 때는 반드시 얘를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누적이 돼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되죠. 마지막으로는 보통 많이 나오는 말, 개요 지우는 말 나오죠.
그룹 해제 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요 지우개라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별다른 거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네, 평균 개수, 전체 평균 개수 좀 잘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저희가 못한 거 없이 그냥 똑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제 4작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차트 만드는 게 제 4작업이고요. 보통 제 1작업 시트 이용해서 차트부터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 건데, 위치랑 이름 같은 것들 다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판매 수량, 최종 가격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이용해야 될 것 같고, LED 마스크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상품명에 판매 수량 단위계, 최종 가격 이렇게까지는 차트 만들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냅둬 볼 거고요. 삽입에 차트의 작은 버튼 클릭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모든 차트에서 보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확인. 이 상태 그대로 차트 이동이라고 맨 오른쪽에 있는데 눌러서 새 시트로 넘겨서 이제서야 제 4작업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죠. 제 4작업은 맨 왼쪽에 있으면 아예 다 틀려버리게 됩니다. 꼭 이동을 하셔서 오른쪽에다가 배치시 놓고 여기서부터 차트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되죠. 차트는 보통 시작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부터가 이제 일단은 기본 사전 세팅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설정이죠. 자,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로 바꾸도록 할게요. 보통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이면 빠른 레이아웃의 세 번째 레이아웃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타일 1이면 요 친구 말하는 겁니다. 살짝 바뀌어졌죠.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는 이제 차트는 굴림의 11포인트로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굴림의 11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웬만하면 글자도 검정색으로 그냥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좀 팁이라면 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이제 그 차트 전체에 보통 서식의 도형 채우기, 질감이라고 있는데 이제 분홍 박엽지라고 해서 요거 넣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감으로, 죄송합니다. 파랑 박엽지네요. 네. 파랑 박엽지면은 꽃다발 요거겠네요. 파랑 박엽지 요걸로 가시고요. 요 안에가 그림 영역인데 요 안에는 흰색 배경 1로 그냥 채우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여기까지는 모두 완료죠. 자, 차트 제목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은 건강 가전과 뷰티 제품 판매 현황 분석이라고 했었습니다. 다 잡아주시고, 보통은 굴림에 굵게 20포인트, 홈탭 가서 굴림은 돼 있고 20포인트에 굵게까지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 그대로 채우기는 흰색 배경 1, 서식 가서 채우기 흰색 배경 1, 그 다음에 테두리는 그냥 검정색으로 노멀하게 가시면 완벽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죠. 최종 가격 10% 계열의 차트 종류라고 해가지고 주황색이거든요. 이 주황색은 표시는 꺾은 선이에 보조축까지 할 겁니다. 이거 주황 색깔들 중에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거 눌러주시고, 차트 종류 변경. 최종 가격은 이제 표시기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 지금 표식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그맣게 눌러주시면 다 잡힐 거고, 바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시면 이제 마름모의 크기를 10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채우기 및 선의 표식 옵션에 기본적으로 마름모로 좀 풀어주시고 10포인트로 크기를 좀 해달라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눈금선 같은 게 좀 쭉쭉쭉 나와 있는 요선 있죠? 요선을 지금부터 윤곽선 가서 대시를 좀 파선으로 바꿔달라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근데 너무 연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좀 티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축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0부터 500씩 올라가면서 3000까지, 0부터 10만씩 올라가면서 50만까지라서 요거는 잘못되어 있죠. 축서식. 그래서 기본은 10만씩 올라가게끔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하는 겁니다. 자, 범례명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나오게끔 변경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차트 종류, 데이터 선택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 둘이 전부 다 바뀌어 있거든요. 얘부터 먼저 편집, 이렇게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내가 직접 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수량 단위계 이런 식으로 직접 쳐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편집 눌러서 최종 가격 10% 할인 이렇게 직접 쳐주시기만 하면 확인 눌렀을 때 이렇게 일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는 게 아마 범례명 변경하라는 말, 그 말일 겁니다. 도형은 맨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다른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레이블 표시 안 했네요. 그 전에 지금 막 LED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가로축들이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무슨 주전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LED 오가닉 스마트 공기청정기, LED 예 필요 없고 오가닉 스마트 공기청정기, 샴푸 마사지 클렌징 폼, 샴푸 마사지 클렌징 폼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막대기만 하나, 둘 얘만 선택된 상태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네,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얘가 잡혀버리게 되네요. 요거는 약간 일시적인 오류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얘가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가끔씩 이래요. 네. 근데 전혀 시험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얘를 클릭했는데 얘가 지금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냅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얘 지금 똑같은데 그쵸? 네. 그리고 이거 좀 굵게 돼 있는데 좀 얇아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좀 얇게 하시려면은 뭔가를 좀 조절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 요소 소식 같은 데서 이렇게 조절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19야. 근데 뭐 70 정도로 조절하시면 굵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출력 형태랑 똑같이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점수는 주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요대로 갈게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은 가끔씩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마무리로서 여러분들이 뭐 해주시는 게 좋냐면 보통 이제 세로축 눌러주시고 윤곽선 검정색, 가로축도 윤곽선 검정색, 보조축도 윤곽선 검정색 하시면은 뭔가 그림이랑 비슷하게 검정색 선들이 좀 생기면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도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잠깐만요. 좀 더 내릴게요. 네, 설명선 중에 모서리가 이게 둥근 사각형 요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노란 색깔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항상 맨 밑에 있어서요. 이 친구 지금 완성된 그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뭔가 얇고 하얀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쭉 당겨 주시고 쫙 이렇게 해 주시고 인기 상품이라고도 나와 있었고 이 인기 상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만 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굴림의 11포인트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굴림의 11포인트는 맞는 것 같고 가운데 정리도 해주셔야 되고 채우기는 또 이제 흰색으로 또 가셔야 되고 글자는 검정색 가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딱 아달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도 여기까지 하면서 3작업, 2작업, 1작업까지 가장 중요한 1작업이 중요하니까 잘 맞춰보시면서 네, 해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 여러분들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